전북 지역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제시 옛 도시민 요촌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사업 초반부터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라북도가 차단 방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확산 예방을 위해 거점 소독 실시 19곳에서 모든 축산 차량을 방역 소독하고 인근 도로마다 방역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태풍 타파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해 의원 역량 강화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역량 강화 연수를 취소하고 돼지열병 방역 체계에 동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들이 자치단체별로 급식비와 간식비를 차별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들의 올해 1인당 급식비와 간식비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들마다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지역별로 다르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정읍시, 임실군 등 일부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자치단체들로부터 추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어린이집들은 서울시청과 정읍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비교해 급식과 간식 지원비가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차별적 지원이 발생하면서 자치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들은 부적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이 돼서 저희하고 차이가 상당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같은 정읍시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사는 어린이들이라면 어떤 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차등적인 지원을 받는 것보다 똑같은 균등한 어떤 급간식이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전북 지역 어린이집 87곳을 점검한 결과 최소 급식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어린이집도 12곳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급식비와 간식비 기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또 우리가 지방의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또 아우성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두고 쓰냐가 중요하고 그런 지자체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관심과 또 어린이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출산을 우려하며 출산율 증가 정책을 마련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치단체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비 인상을 촉구하고 지역별 지원액 차별 해결안을 먼저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제시 옛 도시민 요촌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초반부터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요촌동의 공용버스 터미널 주변입니다. 이곳에서 금만 사거리를 거쳐 구산 사거리 일원까지 옛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올 초 기초조사와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해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강원도의 한 업체에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행업체와 상관없는 무자격자 A씨가 그동안 사업을 주도했다며 명백한 사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 기술자를 비롯한 등재된 용역 수행자들은 현장에서 만나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A모 씨는 여기에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용역 수행과 전혀 무관한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A모 씨가 주도적으로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법 행위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제시 관련 공무원들은 묵인을 넘어 동조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제시 해당 부서는 뒤늦게 행정행위 절차 위반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공신력은 실추됐고 시 행정의 관리 부실 문제가 대두된 현실이라고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이 상황까지는 잘 못됐는데 그 이유는 조치를 해서 김제시는 부자격자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주민에게 공식 설명한다는 방침을 시의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앞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한간의 소문 때문에 250억 원을 들이는 해당 공익사업에 마치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처럼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제1국장짜리를 저 오기 전부터 산다고 그랬는데 박준배 시장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시장이 그거 사라고 하겠어요? 사라고 안 하죠. 시내 소문이 났는데 그거 사라고 하겠냐고. 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사실도 확인 안 해놓고 얘기하면 방금처럼 이런 결정을 제가 내리는 거예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사업 시작부터 1년 넘게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지역 공동체는 우려스러워합니다. 꿈과 희망이거든요. 여기에서 변화 못 주면 정말로 포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제 이제 더 이상 비전이나 희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힘을 모아갖고 제대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제시 옛 도심의 활력을 위한 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려하는 시선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 등 4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 감염이 확인돼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라북도가 차단 방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지역 양돈농가 154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ASF 음성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확산 예방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 19곳에서 모든 축산 차량을 방역 소독하고 인근 도로마다 방역 초소를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국의 12%가량인 135만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태풍 타파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해 의원 역량 강화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23일부터 3일 일정으로 계획한 역량 강화 연수를 취소하고 돼지열병 방역 체계에 동참했습니다. 온주연 의장은 국가 비상 상황에 시의원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태풍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늘 아래 서 있으면 조금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바깥으로 나오면 볕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에는 1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6도로 나타나겠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 고려해서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이 26도를 밑돌며 큰 더위는 없겠지만 이번 주 후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다소 잔잔하게 일면서 조업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긴 좋겠지만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9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아침 저녁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와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